큰 문제의 본질은 이미 인터액티브 콘텐츠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댓글이라는 형태로 그 콘텐츠 작성자와 그 보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쌍방향 미디어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를 할 건지 과연 조인트 벤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태계를 미리 좀 이해하고 미디어를 고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포탈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 활동인데 포탈의 최대 고민은 성장 한계점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이제 그 동영상 콘텐츠 중요성 때문에 네이버는 V앱을 만들었고 카카오는 카카오 TV를 만드는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띄워놨는데, 카카오는 철저하게 O2O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플랫폼 안에 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델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미용실 서비스부터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카카오의 금융, 카카오뱅크, 그 굉장히 오토 비즈니스, 왜냐하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세계 전략 포럼을 이대에서 진행하면서 외국인 강사들 데려오면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옛날에는 MSN 메신저로 썼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키피디아 창업자를 그 키노트 스피커로 불러서, 근데 그 친구 대단한 게 그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카카오 앱을 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라는 플랫폼은 도메스틱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메스틱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장악하자,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오토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V앱이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뭐 여기서 동방신기, 뭐 누구, 방탄, BTS 얘들 트래핑 뭐 동영상 한 건에 1000만 건씩 나옵니다. 근데 네이버 전체 트래픽에서는 요 V앱은 잘 만들었어 정도지 그게 네이버의 운명을 바꿀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네이버가 찾는 모델은 뭐 우리가 네이버 라인을 우습게 알지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글로벌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뭐 일본 픽들에서 동남아시아, 뭐 러시아 라인 엄청 써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모 인터넷 은행에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사람들한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하니 너네도 한번 인터넷 뱅킹을 같이 제휴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딱 얘기가, 우리는 라인에 태워서 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휴를 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의 인터넷 은행하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네이버는 글로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뉴스로 인해서 지금의 네이버가 만들어졌고 뭐 영업이익이 2조 이렇게 날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 워낙 딴지 거는 사람도 많고 피곤하거든요. 이제 글로벌 전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벤처기업들이 인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AI 쪽 관련된 거, 데이터 테크놀로지 관련된 쪽, 그런 쪽을 하면서 해외 비즈니스, 특히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탈이라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뉴스의 비중을 줄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이 되셨죠. 마윈이 그 알리바바를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이데일리에서 세계전략포럼 할 때 마윈을 키노트 스피커로 영입을 하려고 알아봐서 막 다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절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 공산당의 그 내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 전인대 기간 이런 거 겹쳐서 자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은 뭐 조선일보 정도 되는 데서 연락해야지 아마 공중파 정도에서 연락을 해야지 가는데 마윈이 가장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다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미디어도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기예보를 알고리즘으로 만든 그 AI 기자가 기사를 써주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증권시장의 시황, 그 파이낸셜 뉴스하고 아시아경제가 시황은 이제 로봇 기사로 쓰기도 하고 공시, 제가 이제 이걸 공시를 한번 이 로봇 저널리즘으로 도입해 보려고 프로그램 짜고 만들고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공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데리스 때 기자 150명이 매일매일 공시 당번을 쓰거든요. 하루 종일 공시만 처리합니다. 근데 이 공시는 로봇 갖고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공시의 기준이 있어요. 공시는 며칠, 발생한 사유, 무엇이고 어떻게 됐고 금액은 얼마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기자들 뽑을 때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열정을 봅니다. 뭐 글 못 쓰고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글쓰기는 공식입니다. 육하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글 못 쓰는 친구들은 외우게 하면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중간에 이제 제가 경력 기자니까 뒷문으로 기자 됐을 때 선배들이 뭐 XX야 뭐 저기 원고지에 처음 글 쓸 때 얘기해주면서 뭐 개새끼 소새끼 들으면서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그 깨지니까 데스크한테 깨지니까 이제 옆에 있던 지금 보호매체 사장하는 선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이렇게 깨지지 말고 그 스크랩한 거에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다 외우라고. 제일 많이 깨지는 것 중에 비문 가지고 깨지는 거죠. 사진 설명 캡션에는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되고 사람이 주어가 되는 캡션에는 은는을 쓰는 게 아니고 이가를 써야 된다. 사진 캡션에는 항상 사진이 움직임을 찍은 그 순간을 잘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 캡션까지 깨진 다음에 하루치 조중동 기사의 모든 사진 캡션을 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쫙 외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 수습기자들에게 꼭 그 얘기합니다. 글쓰기 그 동어 반복이라고 그러죠. 왜 한번 글 잘 읽어보십시오. 보통 사람한테 데스킹을 안 하고 통제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그 허리띠 풀어놓고 기사 쓰라고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답니다. 글쓰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있다를 하도 너 있다가 너무 여러 번 나오니까 네, 답답해서 너희가 니네 집에 얼마나 돈이 많길래 있는 집 자식 티를 내냐고. 있다라는 표현을 줄이려면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종결어를 외우면 되거든요. 말했다, 설명했다, 강조했다. 뭐 좋은 유형의 종결어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메모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꼭 찔르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한 겁니다. 형식이 갖춰져 있잖아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형식은
뭐 완벽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로봇 저널리즘 시대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고 있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요새 보시는 것 중에 보셨다면 이제 뉴스 서머리 서비스가 시작된 걸 아실 겁니다. 약 한 7, 8년 전에 영국에 있는 고등학생 하나가 뉴스를 서머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야후라는 데서 그걸 인수했습니다. 근데 야후가 망했어요. 그 구글이 사간 다음에 그 서비스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구글에서 하려고.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뉴스의 소비량이 긴 것부터 적은 것까지 뉴스량이 굉장히 많은 것부터 다양한데 알고리즘으로 그냥 서버리 그러니까 웹에서 표출되는 건 원고지 한 4장, 5장 정도 표출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뭐 200자에서 400자, 200자가 채 안 되거든요. 표출되는 게. 그러면 그거 하나로 기사 하나가 서머리하는 서비스 같은 걸 해주는데 그게 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동영상 시대가 왔거든요.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저는 넷플릭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 집에 TV 안 보시잖아요. 넷플릭스 쓰면 되고 유튜브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30대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면 이미 공중파를 안 보는 시대 정도가 아니고 뭐 이미 끝이 나는 시대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V앱 같은 거, CJ TV,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상 서비스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10대가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최근에 가장 파격적인 서비스가 뭐였습니까? 유튜브는 독립사업자가 만들었던 서비스입니다. 근데 만들고서 사람은 많이 오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적자가 누적이 돼서 구글이 그 유튜브를 샀어요. 유튜브를 사자마자 구글이 한 게 뭐였냐면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에 우리가 올리는 콘텐츠들이 어찌 보면 저작권 문제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올리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트래픽에 따라서 그 콘텐츠 이용료를 계좌 디포짓으로 넣어주잖아요.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금은 구글 광고 수입의 상당수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이번에 정부예출 파문 때문에 아주 두들겨 맞았죠. 그 상원 청문회 가서 기립박수 받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페이스북 그 이사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페이스북 직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애들끼리 금요일 오후에 컨퍼런스 콜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뭐 얘기할 거예요. 저커버그를 연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장 제가 들었던 조크도 아닌데 그 사태에 대해서 논평하는 어떤 상당히 좀 연륜 있는 사람이 저한테 페이스북 시대는 끝났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따위로 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 그러더라고요. 구글이 유튜브 인수했던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미 클라이언트 세그멘테이션이 30대, 40대로 올드에이저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해놓은 지가 벌써 4, 5년이 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대주주가 페이스북이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처음에는 이미지가 유통이 되다가 동영상 콘텐츠 유통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쓸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10대들은 그 네이버에서 뉴스 안 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제 이제 그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아산이 이제 그 남북 교류가 활발했을 때 대북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후보 시절에
현대 아산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현대 아산 찍었더니 제일 먼저 2015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가 현대 아산에 가서 쭉 한 나레이션부터 이게 3분짜리 동영상이 바로 뜨더라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인 시대입니다. 정말 동영상에서 찾다가 없으면 텍스트 찾아보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뉴스 공급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형태의 뉴스를 공급하느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트렌드에 맞춰간다는 거고, 만약에 기자의 길을 들어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능력 정도는 학교 다닐 때 해놓으시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